그러면 가정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수업할 때 이렇게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필기를 하고 또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 편이 남죠? 혹시나 다 붙인 학생들은 그렇게 성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쪽 편 여유를 두시고요. 이 여유를 두는 부분에 여러분 여러분 수업 들을 때 필기를 하시거나 그 다음 선생님이 필기할 때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과 다음 시간을 걸쳐가지고 가정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은 말 그대로 언제 쓰느냐, 이루지 못한 어떤 현재나 또는 과거의 사실의 어떤 반대를 가정함으로써 필자가 뭔가 좀 아쉬움이나 후회, 유감, 즉 이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어떤 그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가정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정법의 공식, 즉 기본 형태, 즉 가정법의 포인트는 바로 일단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가정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이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할 때 이 과거는요 내용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동사의 형태가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이지만 실상 이 가정법 과거는 어떤 겁니까?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 사실에 뭘 가정하는 거야? 반대를 가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생입니다.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면, 즉 현재 사실은 중학생인데 반대인 고등학생이라면 뭐 얼마나 좋겠는가, 아니면 얼마나 안 좋을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말하는 화자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현재 사실의 내용을, 그죠? 현재 사실의 내용을 이렇게 동사 형태를 과거로 해서 나타내느냐? 단순히 현재 사실을 해가지고 현재형으로 써버리면 그죠?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내용인 조건절과 충돌이 납니다. 조건절은 뭡니까? 내일 비가 오면 학교 안 갈 것이다. 눈이 많이 내리면 학교 안 갈 것이다. 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직 알 수 없죠. 불확실한 사실이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조건절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사를 한 시제 뒤로 밀어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형태는 반드시 공식처럼 기억을 해야 됩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과거형 동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는 was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were로 통일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절이고 주절이 뭐냐? 주절은 일단 주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사실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would, could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might도 되고 should가 됩니다. 되지만 그냥 would, could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발음상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서 말한 적이 있을 건데 자, should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should가 shall의 과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즉 그 말은 원칙적으로 조동사는 must가 안 되듯이 과거형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would나 could 그 다음에 should나 같은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죠. 그럼 그거는 뭐냐? 원래 조동사의 시제일치보다는 그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would와 could는 물론 would, could가 will과 can의 과거 내지는 would는 또 어떻게 쓰입니까? 불규칙한 과거의 습관 그 다음에 고집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일단 여러분 생각하실 때 would, could는 가정법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would, could는 앞으로 가정법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도 뭐 그런 걸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would, could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질설법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이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완료겠습니까? 동사 형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고요. 이거는 바로 과거랑 비교해보면
과거가 현재 사실 반대라면 이것은 뭡니까? 과거 사실이 반대죠. 현재 사실이 반대를 과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는 한 시점 또 뒤로 밀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암기를 못하는. 일단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플러스 pp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절이 뭡니까?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맞지? would could 다음에 had pp가 뒤로 오니까 조동사 때문에 have pp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주절은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동사, would could have pp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죠.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바로 세 번째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사실의 반대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만약에 어저께 내가 숙제를 열심히 했었다면 지금 선생님한테 매를 맞지 않을 텐데, 즉 과거 사실의 반대, 조건절은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절은 바로 had 플러스 pp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취하고요. 그러나 주절은 뭡니까? 현재겠죠.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힌트가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절의 부분에 now가 있거나 이렇게 현재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원합가정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가정법이고요. 가정법을 여러분이 지서법으로 바꾸는 연습도 조금 해야 됩니다. 조금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이따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수능도 그렇고요. 보통 이렇게 주절과 조건절의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뒤에 문장 보니까 나는 그 시험을 프리페어폰은 준비를 했을 텐데 하는 가정법 과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뭘 써가야 돼요? 가정법 과거 형태인 바로 were you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 if I were you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뒤에 보니까 우리는 그 쇼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있었다 하면 안 된다.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되면은 앞에 이거는 가정법하고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had로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일단 특히나 여러분 학생 중에 had를 하면 자꾸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앞에 had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had가 바로 동사 의미를 갖는 그런 일반 동사 had죠. 과거동사. 그러니까 3번입니다. 3번도 어떻게 보면 됩니까? 뒤에 주절을 보시면 되겠죠. 주절 보니까 가정법 과거의 형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형태인 looked 하시면 되겠고, 그죠? 자, 4번입니다. 4번도 보니까 뒤에 보니까 could have 플러스 pp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절도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인 had 플러스 pp로 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5번도 뭡니까? 5번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우리 책에 지금 보면 전부 다 일문법에 주어진 문항수를 가지고 몇 문장 안 되는데 명문화 사이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보면 5번은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뭐뭐 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아마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아마 이거는 A반 같은 거 많이 설명을 했을 거고요. 뭐뭐 할 때다는 첫 번째 it입니다. it's 또는 high 하기도 하고 high를 빼기도 합니다. 매우라는 뜻으로서 강조형이죠. it's high time 또는 그냥 it's time for to 이렇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it's time that 이렇게 해서 생각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주어 플러스 첫 번째 형태는 동사의 과거형, 즉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은 바로 뭐뭐 할 때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뭘 나타내겠습니까? should go보다는 went로 써달라 그런 말이지. 즉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될 때가 9시다 그런 말이야. 그럼 과거로 보시면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가정법으로 보셔서 그냥 뭐뭐 할 때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형태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t's time 주어 과거형 내지는 시도 동사 원형 이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마크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됐다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금방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쌩어송 하면 되는 거지, 과거형으로.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 보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면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을 텐데 살아 계신다면 이것은 뭡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지. 그래서 if my father were alive 해야 됩니다. was 하면 안 되겠죠. 가정부 과거니까. 8번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가정부하고 완료네요. 나는 오늘 편히 쉴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말이지. 그럼 뭐야? 바로 I could take a rest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What would you do? 주절이 앞에 나왔네요. 그럼 뒤에가 조건절 나오겠죠. If you had 가정부 과거 free ti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가 현명했다면이지. 현명했다는 거 보니까 과거 사실 반대야. 그래서 if she had been wise 그 다음에 she would have solved would에 플러스 pp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가 바로 이거 조건절입니다.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을 지금 뭐로 만들어라? 그렇지. 가정법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여러분 기본 뭡니까?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공식이 정해져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if 접속사는 as 즉 이거는 because임이죠. 이거로 바꿔라. 그 다음 뭐만 보시면 됩니까? 동사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자, 동사가 만약에 직설법이 현재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가정법은 과거형으로 적어야겠죠. 맞지? 반대로 직설법이 과거다. 그럼 뭡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은 현재나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직설법이 바로 긍정문이다. 긍정문이면 바로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게 부정문이면 그죠? 이 가정법은 긍정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게 지금 가정법이고 이쪽 부분이 지금 직설법입니다. 지금 상이 순서로 지금 바꿔 적었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조금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 부사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문제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11번 보니까 as입니다. as는 뭐로 바꾸라? 그죠? if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적어라고 했어. 어떻게? 현재 부정이죠. 현재 부정은 가정부 바꾸면 뭔데? 과거 긍정이 되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she는 그대로 가고요. doesn't know를 과거이자 긍정으로 바꾸면 뭡니까? new 하면 되겠지. 그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his phone number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봅시다. she 보니까 긍정이면서 그죠? 현재이면서 긍정이죠. 그럼 가정법은 과거이면서 부정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가정법 때문에 뭡니까? 과거이면서 긍정이 되겠지. 맞지? 그럼 can't의 과거이면서 긍정은 뭐겠습니까? could로 하면 되는 거예요. could call him 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so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위하고. 그지? because를 앞에 쓸 수도 있고 so라고 하는 등위협사를 뒤에 가운데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앞에 뭐가 있는 거야? as 내지는 because가 있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건 빼버리시고 하면 이쪽 부분이 바로 if가 붙습니다. if가 붙고요. 자,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과거이면서 부정이죠. 과거이면서 부정은 뭡니까? 바로 가정부 바꾸면 과거 완료이면서 긍정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ad invited가 되는 거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고 I am, so 쓰면 안 됩니다. I. 그 다음 보니까
뒤에 주절 보니까 현재면서 부정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혼합가정법이네. 이거는 혼합가정법입니다. 또 12번은 혼합가정법을 설명하고 있죠. 혼합가정법은 조건절이 과거정법 과거 완료고 주절이 바로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서 과거 사실의 반대가 현재의 어떤 반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쓰는 가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현재면서 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 바꾸면 뭡니까? 과거이면서 긍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석하면 만약 네가 나를 그 파티에 초대를 했었으면 나는 뭔데? 그 파티에 있었을 텐데 로 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뭔데? I 조동사 빠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조동사가 없더라 해가 조동사 빠뜨리면 안 됩니다. could 중에 쓸 수가 있는 거죠. could 쓸 수 있고 또 would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용상으로 보세요. would be at the party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보니까 또 as를 뭐로 바꾼다? if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he 그대로 두고요. 보니까 과거의 직설법이 과거의 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은 바로 과거 완료의 과거 완료의 긍정이죠. 과거 완료 긍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had not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had not 하면 되는 거고, 또 뒤를 바꾸면 또 과거의 부정이니까 가정법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긍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비록 조동사는 없지만 내용상 he would 그 다음에 have lent me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도 이거 거고 되겠지? 그래서 자 해석해보면 그가 나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이 책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그가 나를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빌려줬었을 텐데 이런 말로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14번 어떻습니까? 저거 뒤로 물리가네요. 14번도 빨리 하면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건 뭡니까? if 그 다음에 we 그 다음에 had enough money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we could buy a hous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유 설명했습니다. 자, 직설법이 현재의 부정이니까 가정법 뭡니까? 과거 사실의 긍정. 그 다음에 이것도 현재의 부정이니까 가정법은 과거의 긍정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5번도 봅니다. 이번 바로 해보면 if they had done 왜 they had done 되는지 선생님이 계속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homework. 그 다음에 the teacher wouldn't have been disappointed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정법을 직설법 바꾸는 이 11번부터 15번은 여러분 조심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 개념과 과거, 과거완료, 혼합가정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UC 가정법, 어습 가정법, 그 다음에 기타, without이나 before처럼 전치사를 이용한 특수한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